지금 두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uthentic Conversation Step into the Shoes of Our Student Marketer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JCU 한국 담당자 박나영이고요. 오늘 JCU 싱가포르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이제 세 분의 학생과 함께 JCU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안내드리자면 이번 웨비나는 지금 녹화 중이고요. 그 후에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나누는 얘기들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학교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세 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한 분씩 이름과 나이 그리고 공부하고 계신 코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연이라고 하고요. 전 현재 21살이고, 제임스쿡 유니버시티 싱가포르에서 현재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학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쿡 유니버시티 싱가포르에서 사이콜로지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있는 24살 음정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지이고요. 현재 21살이고 심리학과 전공을 현재 제임스쿡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세 분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첫 번째로는 공통 질문 5가지 해보고 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받아서 개인적으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JCU에서 공부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준비된 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의 권유가 시작이었고요. 원래도 유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해외 나와서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제임스쿡 유니버시티가 2년 안에 학사학위가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23살 끝자락에 대학교를 재입학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좀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교가 호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로 교환학생이라고 하죠. 그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를 느껴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제임스 쿡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2년 안에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어쨌든 학교를 되게 땡겨서 다녀가지고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유학 생활도 하고 싶고,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임스 쿡 대학교가 심리학과로 또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다니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강한 편이었고, 그 이외에 상경 계열 쪽의 전공으로 지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싱가포르이 국제금융의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사과정 2년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점이 가장 컸고요. 그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사립대학교 중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JCU가 가장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대학교라고 들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 네. 딱 확실히 2년 만에 빠른 졸업, 그리고 아까 수연 씨가 말한 그 동아리 활동? 이렇게 2가지 근데 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입학하시기 전에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 네, 좋은 선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JCU 오시기 전에는 한 번도 JCU에서 생활해 보거나 뭐 공부하신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JCU 입학하시면서 처음 JCU에서 제대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 분 다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 어떤 인상을 조금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진짜 지하철을 딱 탔는데 너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다른 국적이나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능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친절하고 그렇기도 해서 정말 좋은 나라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아, 날씨가 참 덥다, 이런,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 싱가포르에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와, 생각보다 되게 서구권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딱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와, 공항이 어떻게 이렇게 삐까뻔쩍 막 눈이 부시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후에 이제 생활상에서 싱가포르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았고, 아무래도 화교분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싱가포르이 사실 도시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시면은 나무도 엄청 많고요. 유명한 가든들도 정말 많아요. 그 생각만 해봐도 가든 스바이 더 웨이, 보타닉 가든, 그리고 차이니스 가든이라고 또 있고요. 뭐 포트 캐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연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싱가포르이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땐 진짜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덥다. 정말 덥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법이 정말 엄격한 국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택시 타자마자 이제 택시 옆에 창문에 택시 안에서 지켜야 될 법.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님이 벨트 안 매면 출발 안 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 보고, 와, 법이 엄청 엄격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그냥 학교 등하교하고 이래요. 진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애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치안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갈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중국 같다는 생각 저도 진짜 좀 많이 했어요. 정말 막 길거리 식당이나 아니면 호커센터 같은 데 갔을 때도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죄송해요. 아니요. 왜요? 아니, 치안이 좋습니다. 좋은 게 이게 밤늦게 원래 한국에서 조금 길거리 돌아다니기 살짝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골목길이나 그런 데 갈 때. 근데 여기서는 정말 당당하게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관심을 아무도 안 주고 그냥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막 누가 뒤에 쫓아 걸어와도 안 무섭고 맞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겠거니 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제 아래 저녁에 누가 앞에서 무통을 먹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이면 좀 뭐야? 했을 텐데 그냥 운동하시는구나 이러고 그냥 좀 더우셨구나 이러고 러닝하시는구나. 치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치안,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중국 같은 느낌. 서울 같은 느낌 나지만 또 중국 같은 느낌. 맞아요. 이런 되게 자세한 내용들은 딱 싱가포르 여행이라기보다는 살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새로 또 싱가포르에 가시는 분들에겐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자면, 이제 세 분 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그래도 싱가포르 좀 살아봤다. 나 싱가포르 생활의 달인이다. 할 수 있는 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이제 각자 좀, 새로 싱가포르에 오거나 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꿀팁, 네, 나만의 생활 꿀팁 좀 전수해 줄 만한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저는 마인드 세팅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혼자 스스로 전 되게 잘 해왔던 편인데도 여기로 오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립적인 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 여기 이제 나 말고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세게 가지고 오시면은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조금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나 유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소한 것들 뭐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해보자면 날씨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막 해가 쨍쨍해도 비가 오고 쨍쨍했다고 너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양우산 같은 거, 그 양산, 음, 우산 둘 다 되는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나 아니면 가끔 식당 같은데
물을 다 사 먹어야 되니까 정수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병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밖에 걸을 때, 그러니까 더워서 목마를 때 이런 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선풍기 같은 것도 그럴 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상약 꼭 챙겨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잔병치레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싱가포르가 실외는 덥고 실내는 너무 춥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쉬운 환경이어서 본인이 원래 먹고 있는 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상약 중에 좀 잘 맞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구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약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유학 오기 전에 사실 환상을 되게 많이 품고 왔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유학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든 부분이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유님이 앞서서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그 약간 혼자서 버텨야 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로움을 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 와서 근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를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알았어, 말해볼게.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유학 와서 가장 중요한 점이 겁을 먹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겁을 안 먹으면 생각보다 풀리는 일도 많고, 어떡하지? 마음속으로 막 고민했던 것들도 사실상 그냥 말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되는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영어를 좀 남들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약간 외국인들 말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 싱글리시 해가지고 그 토플이랑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sorry 이러지 말고 약간 what? what? 막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그런 겁없는 자세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여기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식이 조금 그리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 한식당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아싸리 한국에서 그냥 좀 밀키트라든지 그런 각종 반찬들을 막 싸가지고 여기로 오시면은 훨씬 좀 밥값도 좀 아끼고 약간 나 이거 챙겨오길 잘했다 싶은 순간들이 많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제 마음가짐, 태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살면서 이제 느꼈던, 제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살면서 진짜 필요하다 싶은 것들 아이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휴지, 휴대용 휴지랑 물티슈 같은 거 꼭 챙겨 다니시고, 왜냐면은 밥 드시거나 식당 같은 데서 휴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 포커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사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화장품, 그 이제 피부에 바르시는 것들,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싱가포르에 당연히 팝니다. 팔지만 문제는 뭐냐면 종류가 한국에서 저희가 올리브영 같은 데서 보는 것보다는 종류가 적고 그리고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사서 쟁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이제 아까 조유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물 내부랑 외부랑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입을 것 같은 얇은 가디건이나 뭐 얇은 긴팔 셔츠 같은 거를 꼭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저 같은 경우엔 책을 좀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편인데, 한국어를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내가 한국어가 많이 딸리는구나를 굉장히 싱가포르에서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엄마도 저한테 너 한국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안 까먹기 위해서 책 같은 걸 좀 준비를 해오시거나 아니면 이북 리더기 같은 거를 사오셔서 학교 생활 같은 거 하시다가 만약에 경제학을 배우는데 이 분야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관련된 책 같은 거 한국어로 된 거 사셔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필요한 거 중국어. 맞아요. 중국어, 필수 중국, 그 생활 중국어를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준비를 해오시면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는 근데 많이 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한국어 생각보다 잘 까먹어요. 왜냐면 영어로 계속 말하고 아무리 한국인 친구들 만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책 이런 거 구독 서비스 많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잘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저희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아서 학교 팁 하나만 얘기해보자면 교수님들을 많이 쫓아다니세요.
아, 중요합니다. 과제랑 공부하는 게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가서 많이 여쭤보고 피드백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들도 찾아갈 수 있고 점수도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많이 쫓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꿀팁들이 지금 방출이 됐어요. 이것만 알면 진짜 싱가포르 생활 마스터 가능하겠습니다, 진짜. 또 정리해보자면 그 생필품, 뭐 비상약 같은 뭐 휴지 이런 것들 생각보다 싱가포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짜로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팁 같고요. 마음가짐 너무 중요하죠. 네, 유학생으로서 이런 것들 저희가 다른 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그래도 1년 뭐 6개월씩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10년 후에도 뭐먼 미래에도 꼭 이거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추억들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본딩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동아리에 있던 친구들하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하고 사이에 유대감을 좀 쌓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아리마다 조금씩 활동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교적이 굉장히 친근한 그런 분위기의 활동이라서 그 활동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그 이외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진행했던 뭐 친구들한테 초대받은 생일 파티라던가 친구들하고 뭐 말레이시아 놀러 갔던 여행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도 친구한테 초대받아서 갔던 인도 전통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게 여기서는 되게 행복이나 아니면 소소한 추억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한국 친구들보다는 전 좀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막 자기네들이 어릴 때 보던 만화, 막 노래 이런 거 불러주고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과제하면서 막 친구들이랑 막 울고 머리 싸매고 이랬던 것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인사이드 아웃의 기억 구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감정을 느꼈던 게 구슬처럼 남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기억에 집중해 남을 것 주세요. 네, 남을 것 같은 순간. 네, 제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네, 어쨌든 유학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좀 에너제틱하고 좀 활발하고 그런 음. 그림들이 많이 그려질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오고 여기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다들 학생의 친구들이라서 알 텐데 이제 저희가 웰컴 파티라고 학생의 웰컴 파티라고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좀 환영해주는 그런 파티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막, 너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막 다가와가지고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크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막 마이크를 막 서로 뺏어가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카라오케 그거를 틀어놓으면서.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한국이었다면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정말 여기 애들이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되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10년, 20년이 흘러도 아, 그때 제임스 쿡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지 하면서 조금 회상을 하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분 다 추억을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재밌는 일들 같아요. 정말 듣기에도. 저도 다시 대학생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뒤에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look into the questions in the chat after this last question. 저희 마지막 질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 분 다, 곧 졸업을 앞뒀고 또 특히 제이슈는 졸업이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졸업을 하게 되고, 계속 또 학생으로 남을 순 없기 때문에,
세 분 다 졸업을 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두 개 학기를, 이번 학기를 제외하고 나서 두 개 학기를 남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학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벌추얼 인턴십이라고 해서 가상으로 진행을 하는 인턴십이나 스페셜 토픽이라고 부르는 특별 과제를, 저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벌추얼 인턴십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방향으로 취업 공고 같은 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이외에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 공고들을 좀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이다 보니까 대학원 갈 생각을 한 50% 정도 하고 있어요. 심리학과가 이제 대학원에 나왔을 때 더 뭔가 넓은 범위에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 관련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같은 게 대학원에 나왔을 때 더 뭔가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대학원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뭐 외국계 회사 이런 데에 취업하는 거를 생각하고 현재 한국에서 유학생들도 가능한 대외 활동이라든지 봉사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임스 쿡 대학교를 다니고 느낀 점은 정말 해외에서 쌓는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얻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진학을 해야지 이제 제 학과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정말 싱가포르에서 취업까지 해가지고 정말 저의 커리어에 또한 개가 또 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리어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취업을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다 너무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뿌듯하네요. 네. 부모님도 아닌데. 너무 대기하거든요. 세 분,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분 다 취업, 외국도 취업을 생각하시고, 좀 한국도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학과이기 때문에 인턴십 쪽으로 또 벌추얼 인턴십 코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인턴십은 또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학교를 재학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코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심리학과시다 보니까 석사로 더 공부를 하시는 방향도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JCU 같은 경우에는 CLS, Continue Learning Scheme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석사를 마치고 석사로 올라간 학생들에게 최대 두 과목 학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두 분도 이거 꼭 활용하셔서 JCU 석사로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종합 질문 다 마쳤고요. 공통 질문을 마쳤고, 채팅창에 질문이 한 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 올라와서 요거를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첫 번째 추가 질문은, 어, Is it difficult to juggle school, clubs, and personal life? 이제 개인 생활하고 그런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플랜을 짜서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학교 과제를 우선 미리미리 최대한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집안일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미뤄놔도 큰 영향이 음. 없는데 학교 생활은 미루면 이제 잠 못 자고 막 과제 막 제출 못 하고 이러니까 학교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가 4달러고 그리고 건조기가 4달러예요. 그래서 좀 자주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이제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뭐 요리 해먹고 이런 거는 그냥 때에 맞춰서 뭐 밀프렙을 해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해먹기도 하고 하면서 잘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를 딱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한 학기당 네 과목을 듣게 되실 텐데 그 과목마다 서브젝트 아웃라인이라는 게 항상 배포가 음. 돼요. 기본적으로 수업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대강적인 과제 제출일, 물론 중간중간에 학사 일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2주쯤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쭉 다 나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과제 뭐 목표라던가 뭐 채점표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학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냥 캘린더에 다 날짜를 적어놔요. 이날 이 과목 무슨 과제 제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적어서 정리를 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제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좀 맞춰서 끼워 넣는 편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과제 제출일도 안 밀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뭐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요리는 주말에 해가지고 밀프렙을 해놓기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세워놨던 계획들을 최대한 학사 일정하고 부딪힘이 없도록 저는 조율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안일은 조금 밀려도 어차피 거의 혼자 하실 테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룸메이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조절을 맞아요. 하시면 그 이외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학사 일정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약간 계획형이신가 봐요. 피해 등장. 네, 저는 좀 계획형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오늘 하루 잘 살았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오늘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얻어가는 게 있었냐, 뭐 이런 거를 초점을 두는데, 이제 최소한의 저도 마지노선이 있죠. 우선순위를 하루에 맨날 정해놔가지고,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면 오늘 약속이 있어도 그걸 좀 취소할 줄도 알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와서 제가 모든 스케줄을 약간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약간 정해놓고, 아, 이번 주에는 과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미뤄야겠다라던가, 이번 주에는 뭐 회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스케줄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도 세 분 다 제가 계획을 아예 안 짜시는 건 아니고 또 두 분 엄청 잘 짜시고 네. 이게 아무래도 본업이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네. 일단 학교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생활을 좀 커버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다들 좋은 답변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저희 Are there any networking opportunities in school? Is it difficult to make friends? 학교 아까 좀 조금 얘기하긴 했지만 JCU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네트워킹. 네.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학생회가 일단 먼저 동아리가 되게 들어가면은 그냥 애들 그냥 사귈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외향적이고 막 너 노래 이름이 뭐니? 부르고. 그래서 네, 막 인터뷰를 해요. 막 이름 뭐니? 나이는 몇 살이니? 맞아요, 맞아요. 엄청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 어쨌든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제 제임스 쿡 대학교가 정말 동아리 활동도 되게 많을 뿐더러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이 하는 동아리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좀 해야 될 것만 같아 해서 지원하는 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좀 진짜 자기는 뭐 교류하는 게 좋아 해서 학생회에 들어가거나 나는 뭐 배드민턴 치는 게 좋아 해서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여기 또 오셨으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찾아보고 거기에 뭐 뛰어들어서 진짜 같은 공통분모인 약간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친해지면서 좀 네트워킹을 쌓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향이에요. MBTI로 따지면 아이가 한 7, 80 나올 정도로 되게 내향인인데, 근데 여기 친구들이 엄청 외향적이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친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수업도 참여형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관심이 많아요. 약간, 쟤 왜 혼자 있지? 이러고 가서 말 걸어볼까? 이러고 갑자기 와서 너 인스타 뭐야? 이름 뭐야? 뭐 어디서 왔어? 이런 거 되게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이제 메디컬 체크를 하러 가서 거기서 만난 친구한테 간택을 받아서 그 친구가 막 다 소개해줬거든요. 이런 고양인가요? 이런 식으로 내향인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가 되게 그런 기회가 많아요. 기업인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막 회사와 이렇게 뭔가 만남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CEO 라운지 같은 것도 되게 있고
기업 IB 컨퍼런스도 어제 있었죠? 네, 그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동아리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스튜던트 마케터에서 기회가 되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 기회로 이제 다음 주에 한 회사에 이제 가서 방문도 해보고 실제 일하고 계시는 실무진들과 얘기도 해보고 이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 잘 잡으시면은 네트워킹도 하고 뭐 다양한 경험도 쌓고 하시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워낙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교수님들하고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건 비즈니스만 적용이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를 듣다 보면은 실제 특정 산업 같은 데서 굉장히 오래 몸담고 계시던 분들께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산업 관련된 질문을 같은 것들을 드리면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많은 대답을, 많고 긴 대답을 주시는 오늘만 경우가 기다렸다, 이런.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이나 태도 쪽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다문화 국가고 많은 인종이 섞여서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이 친구도 즐겁고 이 친구는 뭐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다들 사교적이고 막 즐겁다 이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그 사이에서 링킹을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공통점을 생각보다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왔고 한 20년을 다르게 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맞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좀 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 네트워킹으로 거의 만리장성까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유학생분들 또 외국에서 생활하면 인맥도 중요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커리어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JCU에는 한국인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How many Korean students currently in JCU? 몇 명쯤 되나요? 잘 아시나요? 저 신입생 분들이 8명 오신 걸로 음, 알고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 네네. 좀 많이 왔고,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좀 곳곳에 숨어 있는 한국인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이 계셔서, 네. 곳곳에 숨어 있는 건 뭐죠? 저도 숨어 있어요. 아, 네. 그쵸. 두 분이 이거 웨비나 하기 전까지는 딱히 만날 일이 없었죠. 저희는 학생회 학생회, 네. 학생이, 아, 네.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저는 이제 한국인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리, 항상, 그쵸. 네, 누리클럽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누리 클럽에만 수면 30명.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는 알아야 하니까, 담당자니까. 아, 네네. 제가 추산하는 거는 한 50명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어디? 네. 저희 이제, 같은 사람들이 학년, 학년이 다르기도 하고, 뭐, 수업 다른 전공이기도 하고, 뭐, MBA 다니시는 분들 좀 계시고, 뭐 아, 그러니까. 또, 저희가 1년에 3번 입학을 하잖아요. 또 3번 졸업을 하고 하니까 또 50명대가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또 1년에 3번씩 또 나가시는 분들도,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휴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학생분들 입학하는 게. 작년에는 20명 후반대 입학을 했었고, 이번 연도도 바라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 학생들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동문회가 번성하길. 여러분의 동문회에서 열매가 맺히고 아주 그냥 큰 나무가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아마 이게 채팅창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많이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it hard to find accommodation in Singapore? Do you stay alone or with your roommates? Are there any issues with your roommates and neighbors?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이에요. 아주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처음 유학하고 처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궁금해할 것 같은데 숙소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촌이라는 또 한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룸을 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집 같은 경우 뭐 해외에서 계약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얽히면은 저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싸리 그냥 회사에서 좀 그냥 그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초반에는 룸메이트 분들이랑 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오면서 조금 깜따구도 생겼어요. 약간 먼저 다가가서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외국인 친구도 한 명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친구 한 명 있는데 뭐 하이 이러면서 먼저 다가가서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에서 마주칠 때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약간 말로 풀 수 있는 좀 개인적인 뭐 설거지 문제라던가 청결 문제라던가 그런 게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쉽게 쉽게 해결이 되는 느낌이라서 약간 어쨌든 타지에서 방을 구하시면은 룸메이트 분들이랑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룸메이트 분들이랑 조금 그래도 인사하면서 지내는 게 조금 나한테 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퍼티구루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이제 우리나라 치면 다방, 직방 약간 이런 느낌의 정도에 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저는 그걸 통해서 따로 계약을 맺었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물론 학교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처음 이제 다들 싱가포르에 오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이제 계약을 맺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체류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뭐 집을 계약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따로 저는 1대1로 컨트랙을 맺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룸메이트는 아니고 이제 하우스메이트라고 저희끼리는 부르는데 이제 같은 집을 이제 방만 이제 따로 쓰는 걸로 쉐어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불편한 사항이나 뭐 조금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적어가지고 올리면은 알아서 이제 조용히 다들 또 약간 좀 내향인들이어가지고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개선 사항 이제 올리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이제 그냥 조용히 이제 수정해주고 이제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좀 살고 있어서 크게 갈등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좋네요.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원이라고 하죠. 에이전시가 없이 싱가포르에 그냥 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프로퍼티 그루도 보고, 뭐 한국촌도 보고 다 봤는데 생각보다 집을 구하는 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막 어디는 남녀 혼성이고, 뭐 어디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막 집주인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집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이트에 그런 게 정보가 있거든요. 뭐 콘도, 뭐 HDB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있는데 거기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기숙사 들어가고 말겠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JCU 프로모션도 있어서 그런 거 잘 적용해서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 구하시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좀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나는 한국인이 있는 곳에서만 살고 싶다. 나는 뭐 남녀 혼성 상관없다. 그리고 뭐 집값은 많이 쓰고 싶다, 적게 쓰고 싶다. 이런 걸 좀 정해놓고 집을 구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그 집 구하실 때 금액대를 보통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월세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만약에 콘도를 구하실 경우에는 펍비라는 게 따로 붙어요. 그 기본적인 월세 이외에 그래서 펍비 같은 거 그 보통 프로퍼티브로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쓰여 있거든요. 뭐 펍비는 얼마, 매달 유틸리티 피라고 해가지고 전기세, 뭐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총합한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월세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게 본인의 총 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금액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고르셔야 나중에 이제 월세 달라고 하는 그 청구서를 봤을 때, 뭐지, 내가 예상한 금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정보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계약서는 그리고 꼭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네. 절대 그냥 첫 장만 읽고 사인하지 마시고. 오, 맞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이 퍼피,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관리비가 따로 또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윤진님이 말씀하신 한국총 많이 쓰는 웹사이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식 부동산이 많이 끼지 않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계약 같은 것들은 꼭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꼭 확인해 주시고 윤진님 같은 경우는 회사랑 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게 있겠죠. 정윤님 지금 기숙사 살고 계시잖아요. 캠퍼스 바이 탭. 네, 바이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기숙사 시리즈 중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기숙사인데 저희 대학교 JCU만 대상으로 한 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혹시 이제 그 싱가포르 왔는데 바로 내가 쭉 살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 좀 살아보고 내가 발품 팔아서 집을 구해보겠다. 또 괜찮고요. 아니면 한 달 살아보고 맞으면은 또 정윤 씨처럼 계속 쭉 계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다 되게 다양한 케이스여가지고 좋은 예시가 됐어요, 하더니 되게. 네, 맞춰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저희 또 채팅창에 질문을 또 진솔님이 해주셨어요. 룸렌트 선택 시 방에 선풍기, 실링팬이 있는 경우 더 저렴한 편인데 싱가포르 날씨를 고려해서 하면 조금 더 금액을 내고 에어컨이 있는 방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 아, 근데 저는 그런 방에, 저는 이제 기숙사를 살고 있어서 저희는 에어컨밖에 없긴 한데, 근데 진짜 더운 날 방 문을 열었을 때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으면 숨이 막혀요. 진짜, 맞아. 진짜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진짜 숨이 막히거든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고려했을 때는 에어컨이 낫지 않나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해요. 이게 더운 거랑 상관이 없이 정말 정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습하기 때문에 딱 음, 들어갔을 때 아 진짜 습하다 나 여기 못 있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약간 습하니까 뭐 약간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이제 에어컨 한 방이면은 사실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싱가포르이 또 워낙 날씨가 좀 더운 나라고 습한 나라이다 나라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지금 잘 못해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에어컨 같은 거는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경우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싱가포르이 더운 나라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열대야가 진짜 심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진짜 막 더워서 잠 못 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의 밤은 한국의 열대야만큼 덥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맞아. 때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닌데, 난 정말 거주비에서 최대한 아끼고 싶다, 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링팬이 있는 집을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습한 걸 정말 못 견딘다. 나는 제습제를 한 침대를 그냥 이렇게 테두리를 싹 두르고 살아야 될 정도로 나는 라고 하시면 에어컨이 있는 방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랑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금액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뭐 에어컨 하나 딸렸다고 막 갑자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에어컨이 있는 리즈너블한.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게 방 크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방 크기가 조금 줄어들면 에어컨이 달려 있어도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프로퍼티 구루를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 크기가 작으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고 방이 넓으면 실링팬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 그런 점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막 뛰면 그거는 에어컨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버짓에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더 이상 채팅에서는 질문이 없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박람회나 세미나 가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외국 대학교는 졸업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학생분들 공부하시기에 직접 느끼기에는 조금 졸업이 어렵나요? 아니면 졸업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어렵나요? 개인의 역량입니다. 와우. 공문현답입니다. 왜냐하면 와.
와우. 왜냐면 이건 개인의 영향일 수밖에 없는 문제는 뭐 다른 대학교의 상황은 저는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지만 제이시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정말. 내가 채점표가 심지어 0점부터 25점, 25점부터 50점, 50점부터 75점, 75점부터 100점 이렇게 해서 채점표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걸 그냥 다 배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과제에 관한 것도 교수님이 파일뿐만 아니라 직접 말로도 계속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못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것도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거의 그냥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그냥 입 안에다 이렇게 입 앞에다 갖고 와가지고 입에 걸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경우에는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을 겪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도 영어 실력이 살짝 딸려도 디플로마라는 과정이 있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임스 쿡 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의 역량도 문제가 있지만은 멘탈 관리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과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좀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그게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나의 오늘 하루 기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하다 보면은 그냥 과제도 내 역량에 맞춰서 어쨌든 적어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뭐 시험이 뭐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면 또 공부가 잘 안 되고 딴짓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다 긴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딴짓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아,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렇습니다. 첫학기 성적 보면 자체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위기감을 한번 느끼고 나면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상황이 닥치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졸업이 사실 한국 대학교보다는 어렵지 않나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해요. 개인적인 한국 학생들한테는. 왜냐면 영어가 제 1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히 자기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냥 대학 뭐 그냥 졸업장만 따지 이러는 친구들이 있고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얻으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옆에 두고 좀 도움도 많이 받으면 비교적 학교 생활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과제랑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들들 볶으세요. 교수님이 정말 침 써실 때까지. 교수님이 정말 너 그만 좀 찾아라 할 때까지 그냥 맨날 찾아가 교수님 이러면은 교수님께서 네. 지겨워서라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과제 좀 미리 해서 교수님들 피드백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들도 이제 얼굴과 이름을 아세요.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좀 좋은 이미지. 왜냐면 그러면 피드백 받을 때 좀 더 뭔가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교수님 많이 찾아가시고 수업 전에 아니면 수업 후에 좀 미리 가든지 좀 더 남아있든지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을 좋아한대요. 그 왜지? 말인즉슨 한국인 분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좀 교수님 직접 찾아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이래서 저도 좋아해요. 한국 교수님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은 답변을 해줬어요. 사실, 솔직히 졸업이 어렵나요?라는 거는 정말 본인의 역량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자기가 하는 대로 좀 얻어가는 게 그런 거고, 정희님이 말한 것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외국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떠먹여주는 것만 잘 먹으면
어느 정도는 가고 또 내가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또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졸업이 어려울까 봐. 내가 유학까지 가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학위도 못 갖고 올까 봐.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일단 조금 본인의 좀 마음가짐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좀 느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세 분들이 해주신 팁들 잘 생각해 주시고 교수님 잘 전 전담 맡긴 하고 하면은 충분히 졸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벌써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오버를 해서 딱 잘 맞췄어요.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위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지금 보이실 텐데 이거를 스캔을 하면 여기 세 분의 스튜던트 마케터들 여기인가요? 네. 비롯해서 다른 국가 또 스튜던트 마케터 분들의 뭐 생활이나 컨텐츠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스캔해서 보시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학생분들이랑 챗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 세 분들이랑도 직접 영광스러운 기회로 세 분과 직접 개인적으로 채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질문을 못한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후에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또 질문이 생기시면 직접 개인적으로도 채팅을 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스튜던트 마케터라는 너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학이나 싱가포르 궁금한 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드디어 마무리를 했네요. 세 분 준비하시느라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고 이 말을 몇 번씩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Hi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our webinar today. It's our end of our session. So thank you for having the question to the chat. And if you have any additional inquiries or question for students, you can always scan the QR code and have a direct conversation with students.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day. Bye. Thanks, Erica and Yana, for the questions. Congrats! We did it! We made it! Yes! Thank you so much, Sarudira and Charlotte, for this opportunity. It was really great help for our market. You did great. Thank you, ladies. Thank you. I hope you see all you in campus. Yes. Very soon. Very soon. I hope very soon. I'm expecting June. Is it okay? June. I'll be there and I will be your mama cat. Bye bye. Have a great lunch. Hope you have a big lunch.